23살 최윤재라고 하고요. 지금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의 수의학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측에서 요구한 점수는 오버럴 7.0 이상이고 거기서 라이팅 이치 7.0 이상입니다. 저는 한 달 반 정도 준비를 했고요. 한 달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2주 정도는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주중 오전 중급반을 다녔는데요. 이제 수업이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2시 정도 수업이 끝나고요. 점심을 먹고 다시 학원에 돌아와서 따로 스터디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EDM 측에서 스터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 주다 보니까 그 수업 오픈 채팅방에서 따로 스터디원들 모집해서 함께 공부하고, 스터디할 때는 같이 복화 시험 같은 것도 보고요. 이제 따로 단어집 하나 구해가지고, 그리고 수업 내용 리뷰도 하고, 혼자서는 연습하기 힘든 라이팅이나 스피킹 이런 것도 같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원 한 달 수강을 한 뒤에 2주 혼자 준비할 때는요, 제 약점 위주로 특히 복화랑 라이팅 이렇게 두 개를 되게 열심히 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화 vocabular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학원에서 주는 복화 말고도요, 개인적으로 또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가장 쉽고 빠르게 영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저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계속 영단어 외워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만큼 가성비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결국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화는 한영, 영한 둘 다 외우셔야 되고요. 한영이라고 하면은 한글 단어를 보고 영어를 이제 생각해내는 거고, 이거는 라이팅이나 스피킹 이런 데서 정말 많이 쓰이고요. 왜냐면 내 언어를 영어로 바꿔서 이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영한 반대는 리딩하고 리스닝에서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 복화는 정말 걸을 타선이 없습니다. 리딩은 문제랑 같이 본문을 읽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IELTS에서는 리딩 문제의 정답 근거가 대부분, 전부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 선형식으로 나오거든요. 문제 1, 2, 3번 근거가 되는 파트들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지문 안에서 대부분. 그래서 저는 팁이라고 하면은 첫 세 문제를 초반에 미리 읽어두세요. 그 지문 읽기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대충 얘가 이런 거 물어보고 있구나, 그 정도를 파악하시고 이제 리딩 지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바로바로 답을 체크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세 문제를 계속 머릿속에 보관을 해 주시고 풀어가면은 나중에 놓친 문제나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본문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구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이미 답이 나온 구간, 그러니까 뭐 1번, 2번 문제까지의 답이 나왔다면 3번 문제의 답은 어차피 그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쪽은 아예 읽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팁이라면 팁입니다. 그리고 리딩은 또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화가 중요합니다. 복화는 이런 본문 긴 문장이나 어려운 문장을 적어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퍼즐 조각들 같은 거예요. 있으면 반드시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리스닝은 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어민들이 말하는 속도가 저희 이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듣던 그냥 영어 듣기, 아니면 수능 때 듣는 영어 듣기 시험이랑 다르잖아요. 이제 훨씬 빠르게 나오거든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있는데, 리스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대충 화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막 빠르게 나와도 거기서 내가 아는 단어 몇 개가 들리면 그 대충 맥락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잡으려면 뭐가 중요하다? 복화를 하셔야 됩니다. 복화를 좀 해두면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거 말고도 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또 있지만, 고득점을 바라신다면 문제풀이에 드는 시간을 줄여가야 되거든요. 듣기 하면서 이제 풀어야 되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읽는 것과 동시에
이제 문제 지문을 듣는 거, 그게 동시에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동시에 되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 베스트는 이제 초반에 문제가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줄 거야 하고 띵동 하고 문제 읽을 시간을 줘요. 그때 다 문제를 읽어놓는 겁니다. 1번은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거고, 2번은 이 사람이 뭐라 할지 이거 얘기하는 거고, 3번은 이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뭐 옆에 한국어로 적어두셔도 되고, 최대한 그걸 빠르게 스피드런을 해가지고 대충 다 인지를 해놓으면 도움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듭니다. 이게 영어를 잘해도 그게 다 읽기에 시간이 빠듯하진 않아도 약간은 안정적으로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듣기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못 읽은 문제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동시에 들으면서 문제를 읽는 훈련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습,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끔 듣기와 읽기 동시에 되는 연습이 약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메인은 아니지만 그것도 해놓으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스피킹은 이제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수업 자체가 선생님과 함께 이제 스피킹 시험에 요긴하게 쓰이는 수거나 구어 위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거를 저는 반드시 그 수거를 암기해서 그 내가 말하는 스피킹 속에 섞어서 말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터디를 통해서 이 점을 추가로 복습하고 따로 연습을 했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제 따로 스터디 안 해도 이제 직접 선생님하고 1대1로 스피킹 연습이 가능한 그 학원에서 제공하는 밀착반을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이 스피킹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내가 원어민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 그거를 채점하는 시험이거든요. 이 요소에서 그 수거를 자연스럽게 섞어서 말할 줄 알면 굉장히 큰 이점이 됩니다. 복화도 중요하지만 수거, 구어 이런 것도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으면 큰 플러스가 돼요. 또 이제 영국식 인터뷰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눈을 계속 바라보면서 감정을 살린 채로 대화하는 그런 부끄러워하지 않는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힘든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문화가 다르잖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대화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게 사실 치명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하면 너무 좋아요. 부끄럽다고 내가 저 영어 잘 못하고 좀 부족할 것 같고 쑥스럽다고 이제 눈을 돌리거나, 물론 가끔 돌리는 건 괜찮은데 막 이렇게 바닥 보고 아예 안 보고 얘기하거나 이러면 큰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눈을 보면서 얘기하면 확실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 어차피 고득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그냥 뭐 연습해가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웃으세요. 밝은 미소는 시험관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당연히 영어를 평가하는 시험이지만 외적인 요소도 아주 약간은 개입이 된다 생각해요. 이게 본질과 벗어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팁이기 때문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라이팅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라이팅이야말로 가장 원어민과 유학생, 외국인의 그 벽이 가장 큰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EDM 수업 때 들은, 라이팅 수업 때 들은 유형별 대처법하고 거기서 추가적인 반복적 복화 암기, 복습까지 하는 거죠. 라이팅은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타임 어택이 심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연습이 돼야 이제 좋은 작문을 쓸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급반에서 배운 그 유형별 대처법이 이런 부분에서 약간 도움을 줬는데요. IELTS 라이팅에 여러 유형의 문제가 있잖아요. 태스크 2 얘기하는 겁니다. 태스크 1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장단점 비교, 뭐 동의, 비동의, 뭐 문제와 이거에 대한 해결책,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형의 작문을 요구하는데, 이때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문장들과 어휘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유형별 대처 말고도 이제 주제별 대처, 뭐 생물, 사회 문제, 경제 이런 식의 주제별로의 대응법도 가르쳐주는 고급반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라이팅은
그 내용물을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즉 혼자서 써보는 거죠. 저도 학원 수강이 끝나고 이제 시험 직전까지 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10개씩 쓰고 그랬었거든요. EDM에서는 내가 쓴 에세이를 선생님께 첨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내가 열심히 쓰고 그걸 검토받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데, 이제 그걸 바로바로 그 선생님한테 제출해서 며칠 뒤에 첨삭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점이 EDM에서 수업을 듣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름은 언급할 수 없지만 많은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른 학원들의 커리큘럼과 그 EDM의 커리큘럼을 비교해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IELTS를 가장 그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예 EDM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라이팅이 큰 약점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거의 매일 첨삭이 가능한 EDM만의 장점이 그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요. 사실 무작정 템플릿만 가르치는 공장 같은 학원이 아니라 조금 참여형 수업 위주의 학원이었다는 점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또 주 1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것도 조금 시험과 같은, 그러니까 실전과 같은 훈련이 돼서 그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EDM의 중급반 장점이라면 저는 기본반에서 고급반 넘어가기 전에 확실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본기를 기본반에서 배우고 고급반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 혹은 추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노하우들을 배워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중급반이 딱 그냥 중간 정도의 성적을 준비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냐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중급반만 제대로 들어도 고득점이 가능하게끔 이 수업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요. 저도 사실 중급반만 듣고 고급반 없이, 물론 성적이 급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바로 그냥 혼자 잠깐 준비하다가 봤는데 저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영어가 된다. 이제 되는데 IELTS는 처음이다. 뭐 다른 어학 점수로 환산을 하자면 한 토플 80점 이상 아니면 토익 700점 이상 이 정도 되는 분들, 아니면 이제 기본반을 내가 다 듣고 다음 커리큘럼을 뭐 할지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중급반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 내용도 당연히 좋고 고득점을 위한 필수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추드립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저는 일부러 제가 평소에 공부하는 시간대인 오후에 시험을 봤습니다. 스피킹이 자신이 있으시면 이제 오전 스피킹, 오후 시험을 보시고, 스피킹 자신 없으시면 오전 시험, 오후 스피킹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스피킹이 자신이 없는데 그걸 먼저 하고 나중에 나머지 파트들 시험을 보면은 지장이 갑니다. 멘탈이 조금 갈리거든요. 또 저는 컴퓨터 베이스로 시험을 봤는데 시험관이 주는 A4 용지가 있어요. 그걸 적극 활용해가지고 마치 페이퍼로 보듯이 시험을 봤습니다. 사실 리딩을 읽는 데 있어서는 이제 컴퓨터 베이스드 말고 그 페이퍼로 보는 시험이 좀 편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이팅이라는 파트에서 주는 컴퓨터의 이점이 너무 큽니다. 특히 이제 글자 수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거, 이게 은근히 마지막에 단어 세는 게 좀 걸리거든요. 그것도 시간을 절약해주고 다 쓰고 나서 리뷰할 때 오타나 추가해야 될 문장 그런 거 발견했을 때 큰 시간 소요 없이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꼭 컴퓨터를 저는 그래도 추천드려요. 그 리스닝이나 리딩은 컴퓨터로 한 번도 안 보고 바로 시험을 치르시면 조금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컴퓨터 모의고사를 치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EDM 홈페이지에도 무료로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연습해보고 가시면 조금 더 수월한 시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유학을 가면 이제 영타 써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영타가 느려서 만약 내가 컴퓨터 말고 그냥 페이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로 영타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왜냐면 시간이 정말 많이 절약돼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타임어택이 심하다고. 라이팅은 내가 시간이 남은 만큼 그 에세이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거든요. 완성도도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 비열할 수도 있지만 이제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저는 온갖 수를 다 활용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페이퍼보다는 컴퓨터를 강추드립니다. 저는 IELTS 본 바로 다음 날 일본 한 달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다 왔고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IELTS의 집에서 정말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여행 중에 이제 그 성적표를 받고 정말 기뻐가지고 막 침대 위에서 점프하고 그랬는데, 돌아와서는 호주로 가기 전까지 아무래도 과다 보니까 조금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지금은 따로 그냥 집에서 독학으로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공부하고 있고요. 운동도 당연히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미래라고 하면 전제가 유학 성공이 아닐까요? 저는 결국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신 여러분들이 다 뭔가 한 번쯤은 꿈에 그렸을, 이제 내가 거기 대학교를 가서 생활에 적응을 하고 학위도 얻고 거기 취직도 하고,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이민까지 고려하실 테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옵션과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볼 기회가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시험 날짜 잡으세요. 정말 이거 미루면 미룰수록 안 됩니다. 저 첫날에 한 게 그냥 바로 시험 날짜 잡는 거였거든요. 이게 임박해야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just do it. 나이키의 슬로건처럼 just do it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남는 게 많아요. 저도 꽤 많이 남았거든요. 나한테 단순히 남은 게 그 IELTS 7.5라는 성적표가 아니라 진짜 유학 가서 좀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저의 경우는 스피킹 라이팅이 정말 늘어가지고 제가 그 살면서 써본 적 없는 수거들이 막 이제 자연스럽게 일상 회화에 쓰이니까 굉장히 좀, 물론 결국은 티 나겠지만 원어민스럽게 말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꽤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고득점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험 날짜는 꼭 그냥 잡고 공부 시작하세요. 안 그러면 사람이 게을러서 장난입니다. 사람이 좀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왕 따는 김에 단기간에 한 번에 붙으시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으시는 그런 시간과 보상을 끝나고 자신에게 주면 좋지 않을까. 저도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다녀와서 이제 오히려 슬퍼지기도 했는데 빨리 끝낸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니까요. 단기간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